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800포인트 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장중에 잠깐의 흔들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승으로 하루를 마치는 모습 기록이 됐는데요. 여기에 TSMC의 호실적 이슈까지 반영이 된 기분 좋은 한 주였죠. 간밤 미국 증시의 상황 살펴보실까요? 그동안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잘 흘러가던 미국 3대 주요 지수, 간밤에는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는 모두 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TSMC, 브로드컴, AMD 등의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조금 더 세심하게 감지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전에 거론됐던 인물보다 매파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하나의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이슈를 또 국내 증시 어떻게 소화해내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쯤에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저는 일주일이 되게 짧게 느껴졌거든요. 휘리릭 지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줬던 한 주의 큰손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 관련주들 대단했습니다. 테마단에서 굉장한 시세를 분출을 해냈고요. 자율주행, LG그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테마단부터 분석해 볼게요. 탈모 치료 생각보다 이틀 연속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테마지만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 그렇죠.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탈모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모 인구가 워낙 많죠. 뭐 그냥 거의 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탈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나오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부 장관이 탈모에 대해서 유전적인 탈모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막 이런 의견도 한 거 보면 나중에 구분해가지고 탈모에 대한 정책적 발언이 나왔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못 나오게 되면 또 그렇게 중간에 어떤 상승의 흐름이 올라가다가도 밀릴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이슈는 이제 프롬바이오가 되겠죠. 탈모 줄기세포 치료제 반복 투여해가지고 독성 시험에 대한 완료했다. 여기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보통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뉴스를 많이 보고 추천을 하세요. 그러면 독성 시험에 완료했다. 완료하면은 이제 탈모가 끝났구나. 이제 탈모 약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가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향후 임상 1상, 2상, 3상 진행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참 멀었어요. 아직 머리카락이 난다. 이 최종이 아닌데 완료했다. 이 단어 보고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차트 통해 보셨습니다. 보시게 되면 역시나 적자를 이제 보이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 그리고 그런 기업이 월봉이 실리고 밀리면은 절대적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투자 관점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한 번쯤 우리가 대응을 해서 위에 매물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연속적 상승보단 제한된 반등에 초점 맞추는, 그래서 내일부터는 단기 미더권에 들어가고 매수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위더스 제약이 차라리 낫습니다. 만약에 탈모 이슈가 좀 더 나와서 탈모 관련주 하고 싶다면 위더스 제약은 월봉이 실리고 밀린 것이 아니고 월봉이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최근에 실렸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5개월 이평선 지지받고 올라갈 여지를 열어두겠죠. 앞으로 정책적인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도 현재 일단 전저점 깨지지 않고 추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22선이나 5위선 기준을 갖고 지금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되겠죠. 5위선 내지 최근의 저점에서 쌍바닥 패턴 속에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터져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너무 어느 정도의 소화를 좀 거쳐야 되거든요. 아직 힘이 약해요. 그래서 또 분기됐다가 갈 수 있으니까 5위선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탈모 치료 관련해서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더스약이 실질적인 중장기적인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투자 관점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섹터 안에서는 가장 우려한 기업이 위더스제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율주행을 볼 텐데요. 자율주행 요새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현대차 가장 자율주행에 앞서 있는 기업인데요.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은 포티투닷. 이 포티투닷이 많이 지금 기술이 많이 밀려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후퇴한 상태라서 빠르게 더욱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에서도 우리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MLCC. 자율주행에 MLCC라는 그 부품이 들어갈 텐데 이 고신뢰성, 내구성, 고압, 고용량, 안정성까지 해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것이 자율주행 이 MLCC 수요가 앞으로 폭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갈수록 MLCC 탑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MLCC 관련된 자율주행 이 기업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ADS 센서 고도화로 인해서 MLCC 중요성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MLCC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 연평균 3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은 한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캠이 자율주행 MLCC 주문이 폭주하면서 560%의 주문이 폭주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조기 가동을 합니다. 신규 라인을 좀 앞당겨서 한다는 거죠. 폭주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고 신규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많은 개발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이제 26년도가 바로 이제 사상 최고 실적에 대한 경신까지도 기대가 되는데 차트 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캠에 대한 이 실적이 이번 1년 동안 주가가 쭉 빠지면서 보유수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거치고 이제 본격적인 돈 버는 시대로 진입을 했다.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실적 자체가 항상 중요해요.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번 연도가 또 4년 연속 사상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방산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숫자로 이번 연도에 반영이 되는 시기에 놓였기 때문에 실적주 개념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한캠에 대한 차트 포인트는 AS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섹터는 위원님께서 사실 예전부터 정말 많이 외쳐주셨던 종목인데요. LG그룹 관련해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4%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색 양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2거래일 동안 동반 매수하고 있는 흔적인데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서 주가가 또 오르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그룹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삼성, SK가 많이 올라갔죠. LG가 안 갔어요. LG가. 그렇게 LG가 안 갔는데 720일 이평선이면 3년간의 평균선인데 거기를 돌파를 못했던 것이 LG전자. 근데 지금 대세 상승 흐름 안에서 대다수가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 3년간의 평균을 돌파를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퍼
저평이었기 때문에 LG그룹 자체가 최근에 MS사로부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대규모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수주를 따는 기업이 바로 LG AI인데 대규모 수주 따내고서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쯤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야였고 이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퓨리오사 AI 참여한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이 이번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 최고점을 얻음에 따라서 주가음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LG CNS가 이번에 또 오픈 AI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AI 기업과 함께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전 세계 1위의 AI 기업의 오픈 AI라고 한다면은 뭐 앞으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오픈 AI에 투자를 많이 함에 따라 이 오픈 AI가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빅테크 기업들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그 오픈 AI야.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다 투자했다는 거죠. 거기에 LG CNS가 협력을 했다. 근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를 따냈다. 그렇다면 이 LG그룹이 신뢰도가 세계적으로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신뢰도, 그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 하면 LG다. 그 중에 LG CNS가 국내에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운영 분야에서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주가가 안 갈 수가 없지 않나. 제가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CNS가 저는 이게 실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컨센서스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퍼가 12예요. 국내 1위의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퍼가 10대 초반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주가가 올라갔는데 12예요. 올라가기 전에는 더 낮았겠죠. 그래서 10대 초반이면 가격적 메리트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여전히 어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퍼가 8밖에 안 돼요. 지금 어떻게 8이라는 건 숫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죠. 우리가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퍼가 보통 10 정도의 기준을 두고 보는데 국내 증시 아직도 퍼가 낮습니다. 그래서 퍼 10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을 따져봐도 10만 원대 위에서 놓을 기업이지 10만 원 아래에서 놓을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어제죠. 외국인들 좀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본격적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2026 CS 행사 바로 로봇 AI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아니 로봇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로보티즈, 레이모로티스, 로봇스타 무슨 로봇 그 로봇이 아니에요. LG전자가 그 로봇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 아버지예요. 로봇의 아버지 LG전자. 근데 어떻게 LG전자가 안 갑니까? 그리고 이 하늘 섹션은 720원 돌파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죠. 그럼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해가지고 잠깐 내려왔지만 제가 고래상 시간에 말씀드렸죠.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연도부터 미래에 앞으로 전 세계의 로봇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LG전자거든요. 왜냐면 계열사가 LG 이노텍, 눈이 필요하겠죠? 로봇의 눈. LG 이노텍 하면 애플의 카메라 납품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최고의 1위 기업은 애플에 납품할 정도면 인지도가 상당히 높겠죠? 최고겠죠? 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하면 글로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바로 스펙스의 배터리 탑재가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또 계열사 갖고 있는 그래서 배터리 눈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도 LG AI 원팀이 MS사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 수주했죠. 그러면 AI와 로봇 바로 LG만 잡으면 AI 로봇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LG그룹이라는 거죠.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LG그룹주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 섹터, 로봇 관련 종목들이 튀어오를 때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통 터치를 이어받을 것인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도 주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섹터 분석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는 시장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기본적으로 5,000포인트를 향한 장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퍼 자체가 5,000이 넘어가도 가격이 저평가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년도 미래 실적을 반영해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0 정도 넘어가야 좀 적정한 수준이고 내년도 기준에서 포워드포를 봤을 때는 그래도 저평가. 그래서 5,000 가는 건 맞다. 근데 그 5,000이 이번 달에 가냐, 다음 달에 가냐, 다다음 달이냐, 그 날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5,000에 대한 초점 맞춰서 투자를 하고, 다만 과열됐으니까 단기적으로 5인선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열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추세 대응이 필요하고 중소형 테마주는 투자의 관점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퓨리오사 AI가 참여한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이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최고 평점을 받음에 따라서 뭐 주목을 받고 있으니 LG 그룹에 대한 AI 관련주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이버가 이번에 AI 국가 대표에 탈락됐다고 하는데 거기 탈락됐다고 네이버가 회사가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본질적인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뭐 여기 였는데 탈락됐으면 다른 데 넣어서 또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본질 가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LG전자, 네이버는 제가 자신한테 물려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꾸준한 장기적 흐름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번에 악재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일시적인 흔들림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AS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는 항상 수급을 너무 잘 봐주시기 때문에 외국인이 3거래일 그리고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것인지 추가 매수 가능할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파플 하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초박형 유리 공급하는 도온시스의 최대 주주가 뉴파플라즈마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리판 관련주에 속한다고 봐야 되고 또 과연 이 종목이 더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에너지 고속도로 국가 차원의 정책일 텐데 바로 탄소소모 경량 충전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앞으로 충전 용량이 2배가 넘는 탄소 섬유 관련주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번 차트 통계 보았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주가 위치 자체가 그동안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대응봉이 탁 바뀔 때 거래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말뚝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중앙선을 뚫으면서부터는 이건 말뚝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5개선 딱 회복하면서부터 가는 거다. 그래서 신호가 딱 나와서 매수 포인트 잘 잡혔어요. 그런데 약간 단점은 여기 좀 과열권에 있다는 것이 조금 흠이에요. 그래서 과열권 속에서 가다가 이렇게 못 가는 것처럼 과열권 속에서 또 가다가 못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주가 자체가 월봉이 방향성이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항권의 밴드가 뚫리면 그 과열권에서도 그냥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다면 저평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퍼 자체가 10 이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하방 경기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퍼가 낮으니까. 그래서 5개월선 잡고 꾸준하게 장기 흐름을 이어간 것도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이 포인트가 이렇게 연속 상승했다는 눌릴 때 매수 포인트 드리고 일단 이제 중장기 평선 중앙선 뚫었으니까 상승권 진입했다 했고 월봉이 방향이니까 매수 포인트 드린 건데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상승 길이에 붕괴가 됐죠. 그러면 이 절반 깨면 안 되는데 붕괴됐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으로 다시 반락하고 등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본다면 매도 쳤다가 다시 오수선 매매해서 반락을 이용한 재매수, 월봉도 관련이니까 해서 단기등 한다거나 장기로 5개선 한다거나 뭐 둘 다 상관없는 매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잘 들었지만 쭉쭉쭉 연속으로 지금 바로 가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뉴파워플라즈마 관련해서 AS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던 한캠입니다. MLCC 수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종목으로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캠이 지금 23%의 상승률이 하루 만에 나왔어요. 하루 만에. 제가 요새 명품 서포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극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이제, 기업의 가치의 본질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면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뭐 MLCC 폭주가 560% 폭주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이게 공모가 18,000원짜리거든요. 근데 33,000원 찍고 반토막 9,000원까지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가격으로 따져 보니까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5개월선 딱 회복하니까 이제 보유예수 물량 다 소화를 거치고 충분히 물량소 거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 실적이 폭주하는 시점에 들어갔으니까 가장 큰 대량 거래, 요 상장 날 빼고 이래로 가장 큰 대량 거래, 이제 시작이다. 눈에 확 띄죠? 그래서 포인트를 제가 드렸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월봉이 방향 잡혔으니까 중앙성 뚫었을 때 주봉 이제 됐다. 가자 해가지고 원래 이때 상한가를 목표로 할 만한 그런 자금의 성격이 제가 만든 기준이 있거든요. 명품서법에 폭등을 목표로 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밀렸죠. 하루로 끝날 수가 없어요. 월봉이 시작이고. 그럼 눌릴 때 매수한다면 폭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뛰고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은 5위선, 5주선 흐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캠 관련해서 5일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LG그룹주들 한번 엮어서 들어볼게요. LGCNS, LG전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CNS 관련해서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한캠 같은 종목을 포인트를 들기 위해서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제가 한캠을 이 노란톡을 통해서 폭등하기 직전 날 아침 저가의 찬스를 제가 타이밍을 노란톡해서 드렸거든요. QR코드로 카메라 핸드폰 갖다 대시면 노란톡에 바로 입장이 가능해요. 클릭하시면 오시면 한캠을 오신 분들은 리얼하게 장중에 저가 매수의 포인트를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력한 매수의 포인트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요. 그리고 23%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월요일날 제가 타이밍을 또 리얼하게 장중에 잡아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LG CNS 같은 경우가 주가 위치 자체가 마찬가지로 한번 차트 통해 볼게요. 보시게 되면 1차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면 주가는 2차 파동이 보통 나오죠. 1차, 2차, 3차가 이게 엘리엇 파동 이론의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럼 조정을 쭉 받고 2차 파동 나오겠지? 언제 나올까요? 실렸던 음봉을 절반을 통과하면서 5개월선 회복하면서 상승의 달로 이번 달에 지킨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상승달이다 해서 제가 상승달 안에서 이날 아까 한택처럼 상한가를 목표로 할 만한 그런 특정적인 자금의 어마어마한 큰 자금의 유입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노란톡을 통해서 장중 포인트 5%대 포인트 드리고 주가가 바로 시간에 그러니까 넥스트 시간에서까지 해서 20%까지 바로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자금의 성격 굉장히 중요했고 현재 밴드가 뚫리니까 주가가 빵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밴드가 뚫려야 주가는 급등이 나오고 수급이 폭등을 목표하는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국가 1등 기업이죠. 데이터 센터. 거기다 LG그룹이 그동안에 한참 못 가면서 포가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한 방에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또 밀렸다 갈 여지도 생길 수도 있고 종합지수가 과열이 됐기 때문에 또 밀렸다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5일선 매매 대응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선 매매 대응 이어가 보자. LG CNS 먼저 들어봤고요. LG전자까지 들어볼게요. LG전자는요? 예, LG전자가 지금 요새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로보티즈, 로보스타 지분 갖고 있는 LG그룹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인데요. 저는 앞으로 이 LG전자가
삼성전자가 유럽 1위의 공조업체를 인수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데 거기 열을 잡아야 되거든요. 공조업체 1위 인수했습니다. LG그룹의 공조업체 국내 1위 LG전자. LG는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은 공조가 부족하니까 더 인수를 한 거겠죠. LG전자에 대한 미래는 굉장히 밝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미 가전제품도 국내 세계적으로 1위 가전하면 LG라고 이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전 생산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가전 생산을 할 정도니까 로봇 생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 생산 기대감을 높게 보면서 5개월선 자꾸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되겠고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제가 4년 빠진 주식 뭐가 겁나느냐 해서 일시적으로 밀렸을 때 문제 없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매수 포인트 나왔으면 수익률이 바로 터졌겠죠. 현재 주가 자체가 여기서 한번 또 소화를 한번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 최소한 5위선 매매로 이어가신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되 문제는 종합주가지수가 과열권에 어느 순간 꺾일 거예요. 그때 영향받아서 밀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하락장의 하락이 아닌 반락 개념이라 종목 자체의 강세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그룹주 기대감 걸어보고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은 하나의 리스크로 꼭 반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이 종목 보면 위원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형솔루텍 작년 10월 23일 그러니까 딱 상승의 첫날 잡아주신 종목이고요. 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440% 넘기는 상승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쉬지 않고 달렸어요. 9%대 강세.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욕심을 이제 좀 내려놓을까요? 네,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어디서 팔까요? 얼마까지 갈까요가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매매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모든 종목을 얼마에 팔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거는 바닥 초기일 때 하는 거고 올라간다면은 그건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차트 통계 보았습니다. 자, 여기가 사상 최고되는 거래요. 이때 제가 대왕골에 걸렸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일반적인 종목 아니에요? 저기서 노란 통을 통해서 목표가 2배. 근데 2배가 아니고 5배가 올라간 거예요. 노란 통을 통해서도 이때 2배를 목표가를 제시했거든요. 고래산 종목도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대왕골에 잡혔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 시간 명품 수사법 이 시간에서도 제가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라고 이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이어가시라고. 근데 저는 전제 조건이 이번 정부 안에서 통일이 될 것 같다. 완전 획기적인 사건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일과 비슷한 평화의 한반도가 올 것 같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일반적인 상승이 아닌 것을 이때부터 알았어요. 대량을 터지면서. 지금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이 바로 생명선 이거예요. 생명선만 지키면 돼요. 생명선. 22선 이게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요것만 지키면 되고요. 항상 조정받을 때 거래가 넘지 않았죠. 거래가 안 텄기 때문에 상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 신호, 약세 신호 나온다면 그때는 고점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투 나올 때까지 이 생명선에 대한 기준 갖고 계속 추세를 이어가되 전략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쯤은 괜찮지 않나? 매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예요. 만족하면 매도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연속 상승 과열권이니까 하나, 둘, 셋 3일째 적당히 파는 거고 지표가 과열권일 때 또 파는 거고 그러니까 꼭 지지권 깨져야 파는 것이 아니에요. 과열권, 연속 상승 3일째, 저항권 혹은 만족하면 매도 방법은 한 8가지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형솔루텍까지 AS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잠시 뒤에는 실정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인데요. 하단에 나오는 번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02786-1022번, 1023번 전화 문의 가능하고요. 013-3366-8200번으로는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신택이고요. 네. 52,000원에 17%요. 52,000원에 17%. 오, 굉장히 지금 쫄깃쫄깃한 아슬아슬한 구간이네요. 네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가격 구간이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제가 이게 12월 초에 샀었는데요. 네. 그 변동성이 너무 좀 심해서 이게 지금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위원님께 맡겨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한 기업으로 26년도에 이번 연도 또 중요한 이슈가 엔비디아 소캠 본격 출시를 할 텐데 거기에 수혜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심택이에요. 일단 서버양 메모리 모듈, 엔터프라이즈양 SS 모듈, 버퍼칩에 적용된 FC CSP 고부가 제품에 대한 매출도 이번 연도에 매출 증가세와 함께 실적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컨센서스를 봐도 이미 대폭 증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저퍼주의 또 형태를 띠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AI 발전에 대한 속도도 계속 빠르게 진행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최근에 60% 이상 올라가는 것처럼 반도체 수요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번 연도 또 로봇이 대량 생산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강세는 올라가겠죠. 한번 차트 통해 봤습니다. 일단 누적적인 흐름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량 들어온 상태라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고요. 또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이 상승 달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월 이평선 지지선에서 상승 흐름을 타보는 거는 좋은데 간다 이렇게 꼭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 여기는 거래가 빵 터졌죠. 사상 최고 되는 거래 터지고 주가는 본격 상승. 간다 하는 게 여기예요. 간다. 자, 올라갔죠. 자, 여기는 뭐냐? 간다가 아니고 갈 수 있겠구나.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 5개월선 매매로 이어간다. 다만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꼭 출발한다고 보장이 없어요. 종합주가에서도 밀리면 같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개선 지지받고 흐름을 타보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살 자신 있으세요? 전 솔직히 삼성 더 올라가도 살 자신은 없습니다. 워낙 과열거래 이제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를 신규로 접근하기보다 보유주의 안정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는 되는데 신규 접근은 차라리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을 좀 참고해서 한다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현재 단기적인 일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일봉 자체가 지금 한 번에 큰 산을 한번 그렸죠? 자, 근데 요즘 거래가 늘었어요, 여기서. 늘었죠? 요 거래가 늘었던 이런 여기 저항권, 여기를 돌파를 해야 좀 방향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심택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매수 단가랑 네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13만 4천 원에 비중은 40%예요. 매수 단가 13만 4천 원에 매수 단가는 보유 비중은 40%. 지금 40%요? 그래도 네. 수익 보고 계신데요? 네네. 언제 팔지 고민되시는 걸까요? 네, 이게 거의 물타기 해가지고 이게 만들었는데, 한 2년 됐어요. 우와. 꽤 오래됐는데, 목표가가 23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참고 인내하신 만큼 확실한 결과물을 원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하고 네네. 계신 구간이 23만 원이라고 하니까 위원님께 네.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숫자로 평가를 해야지 뭐 뉴스를 가지고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숫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얼마. 그럼 숫자라는 거잖아요. 숫자. 그 숫자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그 목표가를 봐야 되는데 숫자는 이제 보통 이제 PBR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업종 평균도 있고 연평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객관적 자료를 봤을 때 PBR을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세계적인 HBM용 TC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라 아마 시청자분께서 기업에 대한 미래 전망을 보고 계속 물타기 하면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뭐 다행히도 뭐 수익은 나서 다행인데요. 이번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실적 폭주 속에서 또 SK하이닉스와 TC본도 공급 계약까지 체결함에 따라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영향받고 같이 올라가다거나 떨어진다거나 같은 움직임을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신고가를 하면 이제 터졌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도 퍼가 여전히 낮아요. 그래서 여전히 낮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여지를 열어둘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요 한미반도체는 퍼가 높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과 반도체 업황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절대 수치 자체는 이 한미반도체는 높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일단은 이제 뭐 여러 산업적 방향 봤을 때 올라갈 여지가 있죠. 그리고 밴드가 저는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에서는 있다고 계속 보면서 약세시로 나올 때까지 이어가도 상관은 없다 봅니다. 원래 밴드 상단이 뚫리게 되면 그 탄력적인 급등이 나오죠. 그럼 이 폭등의 분위기가 꺾이는 것이 밴드 지지권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그때 저는 적당히 먹고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깨지지 않는다면 갈 때까지 가보는데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도는 깨진 다음에 파는 게 아니고요. 지지권 삼아서 하다가 뭐 약세 신호 3일째 왜냐면 연속 상승 3일째면 지표가 이제 고평가니까 팔만도 하고 혹은 아니면 좀 더 확인한다면 일봉에서 짧게 최소한 5위선 매매를 좀 더 이어간다면 12선 정도라든가 5위선 요거 잡고 흐름을 타보는 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런 게 깨지게 되면은 혹은 월봉의 밴드가 깨진다고 하면은 한 번쯤 우리가 대응을 좀 하면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는 12선 매매, 장기적 관점에 월봉의 밴드 상단 갖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도움 되셨을까요? 네네. 네, 조금 더 유리하고 성공적인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입니다. 삼형엠텍 나와 있고요. 매수 단가는 16,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70%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손실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갭이 엄청 크지는 않아서 이런 시점에 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삼형엠텍 어떻게 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일단 요거는 선박 엔진 부품 또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또 캐시카우 시장 집력 기반의 캐시카우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특히 이번 작년도 하반기부터 현대마린 엔진으로부터의 이 납품처가 확대가 됨에 따라 실적이 증가를 함에 따라 주가도 요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통계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조선 산업에 대한 성장이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5개월 지지는 항상 5위선, 5주선, 5개월선 월봉상에서는 5개월선이 되겠죠. 요 기주가 깨진다고 한다면 거래가 실리고 나서의 5개월선 붕괴는 이역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5개월선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포워드포까지 안 나지만 요 기준에서는 약간 높은 포를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수급적으로 아주 뭐 뚜렷하게 크게 어떤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요. 현재 지표가 약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항상 거래 실린 대양봉을 절반을 깨면서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5개월선 매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개월선 매매 강조해 주셨습니다. 삼형엠텍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맞춰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위원님께서 또 엄선해서 가져와 주신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최근 들어서 쪽집게 종목을 2개씩이나 가져와 주십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볼게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MO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2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요. MOT는 이제 삼성 SDI가 미국의 테슬라 3조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MOT가 삼성 SDI의 10년 이상의 각형 배터리 조립 공정형 태웰딩 및 패키징 장비를 독점 공급을 해온 주요 협력사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호재가 나온다면 MOT도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핵심 포인트는 삼성 SDI 곧 3조 원의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굳혀진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은 좀 잡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MOT의 주가 움직임 삼성 SDI 발표와 함께 강세를 기대하시고요. 또한 이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란타 있죠. 아틀란스에 대한 주가 움직임 자체가 CS 2016에서 1등 로봇 기업이 아틀란스예요. 그래서 1등 로봇의 앞으로 배터리를 누가 공급을 할 것이냐. 바로 이 공급할 배터리도 공동 개발할 가능성까지도 기사가 나온 것이 MOT. 그래서 앞으로 MOT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SDI 이 로봇 ESS 배터리 고객사 공급 요청도 지금 쇄도하고 있어서 핵심 파트너사로서 앞으로 이 삼성 그룹과 현대차에 대한 협력이 MOT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공동 개발하는 것이 뭐 아마 삼성 SDI의 어떤 MOT와의 협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가 내년 실적, 이번 연도 실적 모두 굉장히 가파른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는 종목이라 상당히 메리트가 큰데 한번 차트 통해 보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배터리가 안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ESS용 배터리 공급 추진한다. ESS가 그 배터리에 대한 일시적 캐즘의 문제 때문에 정체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ESS 쪽에 대한 승부수 뛰면서 요새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ESS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 강세 가능성을 놓을 수 있겠죠. 자, 공모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7,750원이니까 공모가보다 싸죠. 그럼 어차피 공모가까지는 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로봇 때문에 배터리가 좀 더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가 30년도에 상용화를 할 것으로 봤는데 27년 정도에 대량 양산까지도 앞당긴 이유 중 하나가 로봇이 빠르게 지금 진화하다 보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가 좀 더 지금 더 빠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실렸죠. 여기를 뚫었죠.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건데 패턴이 한쪽으로 수년 동안 쏠렸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많이 한쪽으로 쏠리면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잠깐 떨어진 게 아니고 한쪽으로 연속으로 쏠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고 뚫었으니까 뚜렷한 상승의 달이 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달로 상승 신호가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차트 현재 언제 주? 바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밴드가 딱 뚫렸죠. 이제 스타트 끊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이고요. 21선 생명선 잡고 꾸준하게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춘다면 가격적 밑에도 굉장히 싸다. 저평가 속에 있는 만큼 아마 탄력적인 상승. 다만 지수가 밀려서 배터리가 밀리면서 같이 밀릴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대응을 지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MOT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섹터입니다. 전력 그리고 원전 쪽에서 나와 있고요. 제일일렉트릭 가져와 주셨는데 제일일렉트릭 어떻게 보세요? 네, 제일일렉트릭 주가의 강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명백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테슬라와 인도의 억만장자와의 대화 내용에 일부 이런 내용. 돈보다는 에너지를 줄 수 있겠느냐. 돈은 필요 없다.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돈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 연도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연도로서 현재 로봇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죠. 에너지 없으면 로봇 운영 못합니다. 로봇이 운영 안 되면 공장은 다 멈춥니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전 에너지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너지 관련주가 필요할 텐데 바로 지난 14일 날 언론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청와대 정책시장이 발표를 했죠. 이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도 같이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세대 분전반 시장에서 점유율 25%로 국내 1위 기업이 제일 일렉트릭이에요. 근데 주가가 안 갔다니까요. 1년 내내 횡보만 했어요. 못 갔던 게 올라갈 확률이 많죠. 근데 누가 봐도 1위고 산업이 뜨는데 안 갈 수가 없는데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 바로 클래스가 어느 정도냐. 미국의 최대 전력 2튼사의 아크 차단기 독점 공급.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데 왜 안 갔지? 그러니까 안 갔던 것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쏜사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2월 30일부터 기후부에서 아크 차단기에 대한 의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아크 차단기 실적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아크 차단기 어떤 거를 많이 할까요? 뭐 신뢰도 높은 2튼사의 독점 공급한 기업이 바로 제일렉트릭이니까 앞으로 아크 차단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요. 32년도까지도 아크 차단기의 핵심 부품 납품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컨센이 좀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은 명백히 는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핵심 뉴스였어요. 그렇다면 실적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 누구나 편안하게 투자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연도 북미 스마트 브레이커 매출도 본격적인 퀀텀 점프까지 이뤄질 예정이라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하긴 하겠죠. 뭐 종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먼저 재건에 대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거의 합의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누가 참여하겠어요? 전력.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력 참여할 기업 2튼사. 2튼사의 차단기 독점 공급 제일렉트릭. 바로 재건주에 속합니다. 차트도 보셨습니다. 재건주의 앞으로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 월봉 차트가 보세요. 1년 내내 횡보만 했어요. 올라간 게 없어요. 다른 전력 관련주 신고가 터지는 과정에서 못 갔다는 거죠. 만약에 못 갈 종목이면 여기서 거래가 실리고 벌써 무너졌겠죠. 실리고 무너지는데 다시 올렸죠. 그리고 횡보했죠. 살아있죠. 추세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사상 대량 거래가 폭등을 목표로 하는 자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절반 지지받고 상승 흐름 타고 있죠. 한 번쯤 정고 좀 뚫고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현재가 매수 포인트 매수 관점 접근해서 저가 바로 8,660원, 50원 잡고 상승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MOT 그리고 제일일렉트릭이었고요. 이 종목들도 저희가 앞으로도 전략들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꾸준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이어가 주실 예정인데 오늘 어떤 내용 기대해 볼까요? 네, 지금 좀 달라졌어요. 지금 노란톡도 들어오시면은 제가 월요일 날 매수 변곡점에 있는 종목을 리얼하게 장중에 타이밍 잡아드리고요. 명품 투자법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찬사를 보이는데 오세요. 제가 그 증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 8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